안녕하세요, 문어줍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입니다. 일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에 관한 내용은 마음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나스메 소세키의 작품들 중 가장 대중적인 소설인 도련님은 1906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영어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작가 자신의 경험이 진하게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해학적인 내용과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일본인과 일본 문화에 관한 이문학 서적 중 고전의 위치에 있는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에 이 작품의 한 장면이 인용될 정도로 유명하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1인칭인 나로 표현되는 남자인데요. 이 사람을 도련님이라 부르는 기요라는 여종이 등장하죠. 주인공은 시코쿠의 한 시골 마을의 교사가 되는데 거기서 만난 호타라는 동료 교사와 절친한 사이가 됩니다. 한편 주인공이 부임한 학교에 있는 교감과 요시카와라는 교사가 있는데 주인공과는 썩 좋지 않은 관계가 되죠. 그런가 하면 고가라는 이름의 또 다른 교사가 등장하는데 그의 약혼녀 도야마라는 여자는 교감과 내연 관계입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나는 도쿄에서 태어나 줄곧 거기서 자란 도쿄 토박이로 앞뒤 가리지 않는 직선적인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장난이 심하고 덜렁거리는 주인공 대신 형을 편애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의 편애가 더욱 심해지죠. 대신 기요라는 나이든 여종은 주인공을 늘 칭찬하며 기대를 거는데 기요는 에도마쿠 시절부터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지만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인공을 정직하고 성품이 좋다고 평하면서 나중에 잘 되면 좋은 집에 살면서 자신을 걷어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죠. 얼마 후 주인공 형제는 아버지마저 여의게 되는데 형은 유산을 처분하고 동생인 주인공에게 600엔을 주며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물리학교에 진학해 공부를 하고 시코쿠의 한 시골에 있는 중학교의 수학교사로 취직을 하게 되죠. 주인 부부가 죽고 나서 기요는 자기 아들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녀는 떠나는 주인공을 배웅합니다. 중학교에 도착한 주인공은 왠지 모르게 시골인 부임지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한 여관에 방을 잡고 첫 출근을 하죠. 그는 교장 교감을 비롯한 동료 교사들과 인사를 하고 호타란 이름의 수학 주임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주인공에게 하숙집을 소개해줍니다. 호탕한 그의 모습이 무례하게 보여 첫인상이 좋진 않았지만 알고 보니 학생들이 제일 따르는 교사라고 했죠. 주인공은 곧 수업을 맡아 하게 되고 시골 출신 중학생들의 거칠고 투박한 모습에 그는 불쾌감을 느낍니다. 학생들도 도쿄 출신의 주인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가 메밀국수를 먹고 경단을 먹은 걸 공공연히 놀리며 주인공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숙집 주인은 하숙방을 제멋대로 드나들며 차를 권하지 않나 골동품이나 그림을 강매하는 등의 행동을 해 주인공의 심기를 건드리죠. 얼마 후 주인공은 학교에서 숙직을 하게 되는데 숙직 시간에 온천에 다녀와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이불 속에 누군가 메뚜기들을 넣어놓은 걸 발견합니다. 그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장난을 친 것을 직감하고 몇몇을 불러 혼을 내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에 앙심을 품고 밤새 숙직실 위층에서 발을 굴며 소리를 질러 주인공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합니다. 화가 난 주인공은 다음날 학생들을 불러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소식을 들은 교장이 나타나 급히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한편 주인공을 달래죠. 그날 교감과 요시카와라는 젊은 미술교사가 바다 낚시를 가자며 주인공을 초청하고 그는 내키지 않지만 그들을 따라갑니다. 주인공은 교감의 비호감 행동과 요시카와의 아첨을 목격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은 마치 주인공더러 들을 안하는 듯 수학 주임은 호타가 주인공을 골탕 먹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죠. 교감은 주인공에게 학교에 잘 적응하여 괜한 사고에 엮이지 말라는 식의 충고를 하지만 그는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주인공은 교감과 요시카와를 경멸하면서도 호타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에게 얻어먹은 빙수값을 주겠다며 그와 감정적인 언쟁을 벌이죠. 기분이 상한 호타는 주인공에 대한 하숙집 주인의 모함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에게 하숙집에서 방을 빼라고 합니다. 한편 숙직날 있었던 사건으로 학생들의 징계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주인공은 강경한 처분을 원하지만 교장, 교감, 요시카와 등은 좋게 처리하려고 하죠. 그때 호타가 학생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강경하게 처분을 해야 한다고 하며 주인공의 편을 들지만 결국 이 사건은 흐지부지 정리되고 맙니다. 호타가 소개한 하숙집에서 나온 주인공은
고가라는 교사를 통해 소개받은 다른 하숙집을 얻죠. 그는 하숙집 주인으로부터 고가가 도야마라는 미녀와 약혼을 했는데 결혼이 늦어지면서 교감이 그녀에게 접근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협심에 불탄 호타가 고가를 위해 교감에게 따지기도 했다는 것도 알게 되죠. 얼마 후 주인공은 온천마을에 갔다가 교감과 고가의 약혼녀 도야마가 만나 거리를 걷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을 경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감이 주인공의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고가가 다른 학교로 이직을 하면서 월급에 여유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교감이 연적인 고가를 강제로 이직시키는 것이라 여긴 주인공은 교감의 집까지 찾아가 이를 거절하죠. 한편 주인공과 호타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되고 고가의 송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송별회는 의미 없이 진행되고 자리에 게이샤가 합석을 하는데 게이샤 중 하나가 교감에게 아는 체하지만 그는 서둘러 자리를 빠져나가죠. 이를 본 주인공과 호타는 교감의 이중생활에 대해 경멸감을 느낍니다. 얼마 후 러일전쟁 승전 기념일로 마을에 축제가 열리는데 중학교 학생들과 근처 사범학교 학생들 간의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지죠. 주인공과 호타는 싸움을 말리다가 도리어 싸움에 휘말리고 다음날 지역신문에 교사 둘이 학생들의 싸움을 부추겼다며 비방기사가 뜹니다. 이 때문에 호타는 학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동료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어버리죠. 주인공과 호타는 기념일에 자신을 부른 학생이 교감의 동생임에 착안하여 교감이 계략을 펼쳐 자신들을 궁지에 몬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교감에게 복수하기 위해 교감과 게이샤가 만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관 근처에 잠복을 하며 현장을 덮치려고 하죠. 결국 그들은 여관에서 나오는 교감과 요시카와를 뒤따라가 그들과 언쟁을 벌이다가 폭행을 하고 주인공도 학교에 사표를 던진 후 도쿄로 떠납니다. 도쿄에 돌아온 그는 철도회사에 취직을 해 기호의 소원대로 그를 집에 들여 함께 지내고 만족하며 지내던 기호는 얼마 후 사망하며 가족묘에 묻어달라 하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련님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도련님은 주인공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작품 속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련님이라는 말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순진해서 남에게 잘 당하는 사람을 빗대어 칭하는 단어로 쉽게 얘기하면 샌님에 해당하는 말로 사용되죠. 소설 속에서 시코쿠 시골 학교에 부임해서 동료 교사와 심지어 학생들에게조차 텃세를 당해 고생하는 주인공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가끔 전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보면 도련님이라느니 애송이라느니 하며 얕잡아 본다. 이 문장을 통해서 도련님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주인공이 부임한 시코쿠의 교사들과 학생들은 주인공을 이 부정적인 의미의 도련님으로 본 것인지 그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주인공이 시코쿠의 학교에서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성질대로 할 수 있는 근거도 역시 이 도련님이란 단어에 있다는 것이죠. 주인공은 시코쿠에 부임하기 전 도쿄에 살 때 부모님 때부터 집안일을 하던 기요라는 나이 많은 하녀로부터 도련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주인공을 늘 칭찬하고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기요 덕분에 주인공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죠. 사실 그는 자기 부모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늘 형에게 밀리는 존재였으며 무모하게 직진만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자신을 도련님이라 불러주고 기대를 걸어주는 기요는 든든한 배경이 되는 존재이고 그런 기요가 있는 도쿄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되죠. 돌아갈 때가 있어서인지 주인공은 자신의 무모한 성격을 잃지 않고 교장 교감에게 대들기도 하고 학생들과 문제를 일으키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는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을 당하며 이렇게 생각하죠. 도쿄 토박이로서의 명예를 잃는다 해도 무엇보다 하루빨리 도쿄로 돌아가서 기요와 함께 살고 싶다. 결국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은 학교에 사표를 던지고 도쿄로 돌아가 기요를 걷어 그녀의 임종식까지 함께 생활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에서 도련님은 주인공을 무시하고 텃세를 부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단어인 동시에 그가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자기 고유의 색깔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에게는 사람을 대할 때 특이한 버릇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바로 나름의 별명을 붙이는 버릇입니다. 기요도 자신의 도련님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그는 시코쿠의 중학교에 부임해서도 똑같은 행동을 하죠. 주인공은 교장에겐 너구리, 교감에게는 빨간 셔츠, 수학조임 호타에게는 센바람,
미술교사 요시카와에게는 아청꾼, 고가 선생에게는 끝물 호박 등의 별명을 붙여버리죠. 그런데 이 습관이 더욱 특이하게 보이는 이유는 주인공이 그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거의 직관적으로 별명을 붙여버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별명을 붙일 때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상대를 알아간 결과로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주인공은 즉시로 붙여버리는 것이죠. 그의 이런 습관은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판정해버린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심지어 학교 학생들이 도쿄의 학생들과 달리 신임교사인 자신에게 투박하고 거친 모습을 보이자 금방 이렇게 단정해버리기도 하죠. 어린 시절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니 단풍나무 분재처럼 조숙하고 도량이 좁으며 간사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맡게 된 학생들에 대해서 단풍나무 분재같이 속 좁은 인간들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첫인상만을 그 근거로 삼는 경우 불완전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세상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이 소설 속에서도 호방한 성격의 호타에 대해 주인공은 별로 좋은 첫인상을 받지는 못하지만 알아갈수록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첫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된다는 식의 이론을 심심치 않게 실생활에서 인용하는데 이런 말들은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태도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 대신에 첫인상을 준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과 호타를 단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중학교에 부임한 이래 뭔가 외로운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는 자기 외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을 적대하며 지내죠. 수학조임인 호타가 학생들과 결탁하여 자신을 골탕 먹이려 한다고 여기고 그를 적대하는가 하면 비호감인 교감과 아첨꾼은 처음부터 싫어합니다. 그랬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호타와 강한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권고사직을 당한 그를 따라 사표를 던질 정도가 됩니다. 주인공과 호타의 강한 연대가 가능하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교감과 아첨꾼이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두 사람은 강하게 단합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감과 아첨꾼, 요시카와 교사를 공동의 적으로 여기게 된 계기가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사실 교감과 아첨꾼은 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그들은 교감이 고가 선생의 약혼녀를 빼앗으려 한 것에 분개했던 것이죠. 교감이 약혼녀를 빼앗으려고 추근덕대는 것은 분명 고가에게 있어 수치스러운 일일 텐데요. 주인공과 호타는 고가의 수치심을 자기 일처럼 느끼고 그에 대한 동정심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설 속에서 사실상 교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전근을 가게 된 고가의 송별회에서 주인공은 고가에 대해 이런 감정을 가지죠. 나는 조금 전부터 괴로운 듯 하카마도 벗지 않고 잠자코 앉아있는 끝물 호박이 몹시 애초로워 보였다. 공동의 적을 만들게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과 호타에게는 다른 사람의 수치를 공감하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사실 이게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닌 이유는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작품 속에서 주인공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좋고 싫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존재지 논리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주인공과 호타를 강하게 단합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적으로 형성된 공동의 적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도련님 줍줍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